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험난하고 험난했던 한 주가 이렇게 네. 또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오늘 어제에 비해서는 사실 반말 매수세가 좀 일어나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정말 미미하지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 또 이어지면 어떡할까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음 주를 대비해서 다음 주만큼은 꼭 수익화를 시켜주실 수 있게 오늘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2주 만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빅머니 멘토입니다. 시장이 뭐 제가 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시청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장을 보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시장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들 한번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네. 있죠. 일단 우리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께서요. 당장 다음 주에 바로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한 1, 2주를 충분하게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죠. 이 주식에 보면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디 쪽에서 준비하셨는지 해시태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쪽 준비하셨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보죠.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좀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었던 게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을 이제 좀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를 점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일단 대선 전까지는 꾸준하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11월 대선 전까지는 모멘텀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 전 후보가 집권이 됐을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실 재건 관련주가 상승의 핀트를 잡아줬다면 여기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 이 외교 장관과 외무 장관과 그 지금 러시아에 관련해서 대화 및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밝혔잖아요. 네. 종전의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재무 장관이 같이 만나서 논의되는 자리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본인들의 의사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지금 이 개별 호재가 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종목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건설 관련주 준비하셨는데 전문가님 건설주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일단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죠. 상승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직 체감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수주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 대비한 것 대비 지금 건설주들은 좀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조선주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조선주도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는 조선주 이후에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건설 쪽을 좀 보고 있어서 건설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사실 GS건설이 네.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고 삼성 E&A 역시도 깜짝 실적을 시현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건설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저희가 함께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볼게요.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두더지 게임 같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 네. 종목을 올랐다가 하루는 이 종목을 올랐다가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네, 증시의 겨울은 저는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가 겨울이지만 내 계좌에는 뜨거운 좀 여름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어떤 건지 오늘 3가지 선물 종목 준비하셨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이런 선물 다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은 좀 한숨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의 흔들림, 특히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출렁임이 컸는데 그래도 오늘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오늘 함께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쪽으로는 좀 관망세가 짙었고요. 게다가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수급이 좀 몰렸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좀 두들겨 맞았는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조선주 좋았고요. 건설도 좋았고요. 특히나 금융주도 밸류업에 관련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선방했습니다. 테마주 내에서는 이제 위메프와 우리가 이 티몬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쿠팡에 관련한 반사 이익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물류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 연출됐습니다. 한숨을 좀 덜긴 덜었는데 어제 사실 하락에 비해서는 오늘 너무나 아쉽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자리 옮겨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머니 멘토입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또 못 나왔기 때문에 2주치의 수익을 좀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최근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두더지 게임 같은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내일은 또 하락을 하고 또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내일은 바로 또 다음 날 상승하는 이런 좀 엇박자가 나면은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힘든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주신다면 좋은 수익으로 어느 정도 좀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웃으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초 대박 종목 갖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초대박도 아니고 초 대박 종목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거의 정말 7월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가야 된다면 테마주에선 사실 명확한 타점이 필요하겠죠. 빨리 팔고 나오려면 그만큼의 목표가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건부터 시작해서 뭐 마리아나 사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그 종목에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거기에 따른 전략 확실하게 챙겨주실 수 있는 최고의 수익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릴게요. 표에 자리가 없어서 일단 13개 정도로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바이넥스 명확하게 지금 이틀 전, 3일 전에 지금 청산하셨네요. 5%권의 수익. D&D 파마텍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죠. 4%. 우양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4번 이상 들어가셨습니다. 1거래일 만에 5%, 태성이라는 종목도 1거래일 만에 4%, SK이노베이션 1거래일 만에 7%, SY스틸텍 역시 1거래일 만에 23% 재건 관련
관련주죠. 한전산업 역시 5%권의 상방송 히든 종목이었고요. 시프트업 역시 당일 수익으로 6%, LS 마린솔루션 역시나 2거래일 만에 12%권의 수익, 우진엔텍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1거래일 만에 5%, 한국 BNC 2거래일 만에 5%,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죠. 당일 1거래일 만에 15%의 수익, 펩트론은 몇 번이고 사실 샀다 팔았다를 해도 수익이 납니다. 27%, 5%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대부분의 종목 진입일과 청산일 보시면 길지 않죠. 7월 초에 들어가도 1, 2거래일 만에 확실하게 수익화를 시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이 종목이 사실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종목들 쫘르르 나열해서 명확한 종목의 확실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 하나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님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엄지척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까지 그대로 이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쫙 나열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생방송 도중에도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무료 공략주가 과연 있을지 절대 저희가 짜고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왜 웃으세요?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네.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일부러 제가 방송 중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 전문가님들이 자꾸 화상연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랑 방송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무료 급등주, 네. 초초초 대박 날 수 있는 무료 급등주. 네. 어떻게 다음 주에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한 종목만 주시라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현금 필요 없어요. 무료 급등주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네. 참 어려워. 맞아요. 시장 너무 어려워서 우리 울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도움을 주셔야죠. 아.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 제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플리즈. 네. 다음 주에 주시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주기 싫으면 현금을 주신다고 하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약속 받아냈습니다. 플리즈. 제발이라는 제가 말을 하면서 다음 주에 무료 급등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길 수익이 많아요. 1거래일 만에 5, 6% 훌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으면 2자릿수 수익 이상 갑니다.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 보너스로 급등주 하나 더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방송 시간 50분, 1분 1초 허용 없이 딱 문 닫는 거 아시죠? 방송 시간 36분 남았으니까요. 오늘 3가지의 생방송 히든 종목 이외에도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다음 주에 당장 보너스로 저희가 급등주 하나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도록 할 테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현 시장에서 바로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테마주를 뜬다고 해도 변동성이 유의하면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머니 금종목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전문가님. 일단 바로 또 시황 먼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실 대선도 아닌데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네, 들긴 맞아요. 하는데 네. 어찌됐든 시장이 반도체도 안 가고 하니까 계속 테마주만 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도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좀 더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0선 자리 코스피가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을 이쁘게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이 120선 자리를 크게 이탈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이탈을 했지만 일단 저는 지금 자리에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박스권을 잘 지지해 주다가 지난주에 이 자리를 좀 이탈하면서 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불안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개파락으로 밀린다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하락이 나서도 조정 파동만큼의 하락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거의 775포인트 정도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질 것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밀려서 아예 그냥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기만 하면 어쨌든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잘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게 해리스 후보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거의 오차 범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역,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해리스가 앞서는 지역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트레이딩, 뭐 해리스 관련주라고 하죠.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쪽 서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변수는 뭐냐? 9월 달에 TV 토론이 있어요. 7월 달에 한번 했었죠. 7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트럼프가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이든이었죠. 그래서 이때 한번 확 기울어지고 나서 지수가 또 한번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과연 이제 해리스가 딱 얼굴 보면 좀 선하게 웃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감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TV 토론에서도 과연 잘할까? 이게 또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럼프의 이제 그 뭐 이번에 재판 받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결과가 이제 9월 달에 나와요. 거기다가 9월 달에 FOMC 회의 있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됐었을 때는 민주당의 우세한 좀 시선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만약에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관련해서 한번 지지율 올라갔을 때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지수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업 실적 발표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15% 빠졌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적 괜찮았어요. 괜찮은데도 많이 빠졌고 또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 건설주들은 또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무조건 좋다고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들 이런 걸 좀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통합을 해서 주말 동안 또 좀 찾아본 다음에 또 저희도 커뮤니티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시장이 예측하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지금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런 변수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하시고 거기에 따른 맞춤 전략 이런 걸 좀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종목들이 좀 엇갈림이 있다 보니까 숫자로 좀 증명될 수 있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꼭 절실하게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이넥스 명확하게 지금 3일 전에 5%권의 생방송 관심주로 주셨죠. D&D 파마텍 4%, 우양, 태성, SK이노베이션,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생방송 관심주로 주셨고 무려 1거래일 만에 23%의 수익 재건 관련주로서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는 정말 한 하루? 당일도 수익화를 시키고요. 길어도 한 1, 2주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 계좌에는 충분하게 수익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약속 하나 해주셨죠. 이러한 수익 다음 주에도 정말 커밍순이다. 한마디로 무료 급등주 저희가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무료 급등주 당장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명확한 종목명과 확실한 타점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충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다 저희가 확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50분 전까지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송 시간 30분 남짓 남았고요. 이것만 보시고 사실 함께 하셔도 충분하게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좋으면 더 큰 수익을, 시장이 안 좋아도 꾸준한 수익 챙겨드릴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빅머니 전문가님 수익 네. 자랑은 한번 해봐야죠. SOS 스틸텍이 최근 종목들 중에 가장 큰 수익 기록했습니다. 이 제공 네.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3%의 수익 어떤 투자 가치를 보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뭐 재건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건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종목을 선택했었을 때 이 전 시세를 먼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SOS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에서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미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시세가 좀 잘 유지되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서 갭상승을 한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이 자리에서 종가로 공략을 했거든요.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박스권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타이밍이 됐다.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상한가에서 좀 풀려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이날 시장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도 20% 넘는,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오던 아니면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던,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 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는 종목들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매매했었을 때는 이렇게 매수가나 뭐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또 뭐 수익 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급등주는 제가 항상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좀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테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선정을 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꼭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만 좀 선정을 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해서 이번에 첨생법 관련 이슈로 좀 유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대형주들도 흐름이 좀 좋았지만,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바이낸스 관련된 기업들, CDMO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유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시세가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 자리를 소화했다는 건 이제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한 거고,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종목들이 거의 길어야 한 이틀 정도 수익이 좀 나는데, 이거는 좀 이틀이 지나고 나서도 시세가 좀 잘 안 나서 평소보다 좀 오래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오늘 또 신고가 자리 뚫어주면서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뭐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예전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CDMO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전혀 뭐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는지 제가 매일매일 또 이런 공략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넥스까지 사실 저게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굉장히 또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또 이제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또 어느덧 26분 남짓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다음 주에 급등주 나갈 겁니다. 이렇게 1, 2거래일만이라도 확실하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다음 주 보너스 무료 공략주 저희가 함께 나갈 겁니다. 약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얼만큼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끼가 있고 똘똘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만큼은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분 남짓 남았네요.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다음 주에 제공되는 기분 좋은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네. 당장 또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종목 받으러 떠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재건 관련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재건 관련주의 흐름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에 관련해서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종식시킬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러시아와 상당히 좀 친화적인 이러한 또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종전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대선 전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딜까요? 일단은 요즘에 나왔었던 내용, 최초에 나왔었던 이슈는 이거죠. 트럼프 뭐 이제 후보죠.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통화했겠죠. 예, 당선도 안 됐는데 뭐 벌써 이제 오지랖을 떨 일은 없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을 끝낼 거다. 돈을 계속 쏟아붓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꾼 아닙니까? 돈 없는, 그냥 의미 없는 돈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도 좀 얻어낼 건데,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간 자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전쟁 끝내라, 합의해라. 그걸 이제 젤렌스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평화회담,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만나서 어느 정도 이 종전에 대한 얘기,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랑 입장이 같다. 지금 전쟁한 지 거의 3년 정도 됐죠.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물론 뭐 자본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뭐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뭐 이런 친척들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이 많이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좀 평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좀 종식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막대한 자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에 조금 더 기울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이런 대선 쪽에 다가올수록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리스 후보의 이건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이런 재건 쪽이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수자원 공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재건 속도,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그 지금 테마는 거의 건설 쪽이라든지 건설 장비 쪽이 좀 많은데,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때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때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뭐 전선도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갈 거고,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전력 장비, 전력 설비 이런 쪽까지 다 테마가 돌아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부 종목이지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런 다른 업종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예전에 또 지뢰 제거 테마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뭐 대장주처럼 움직였었던 게 최근에 SY 스틸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좀 내드렸지만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이제 뭐 2,000원대에서부터 뭐 4,000원대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 완전 바닥에서는 뭐 2배 정도 올랐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올라간 거는 한 50% 정도예요. 근데 테마주에서 이렇게 50%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데크플레이트라고, 우리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 쓰이는 이런 판넬 같은, 이런 철제 구조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데, 이게 왜 쓰이냐면은 이 건물을 빨리 지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숙소 같은 거 이런 거 좀 뭐 간단하게 짓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재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건설하는 인부들이 데크플레이트로 만든 이런 숙소에서 좀 지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걸로 많이 올라가고요. 자, 이 회사의 모회사가 SY인데, 원래 SY에서 이제 물적 분할에서 이제 빠진 기업이 SY 스틸텍입니다. 근데 이 SY가 코오론 글로벌가 예전에 이 SY였을 때
재건 사업을 같이 업무 협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SY 스틸텍이 실제로 예전에 이제 관련주로 올라간 게 아니고 SY가 올라갔는데 지금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SY 스틸텍을 좀 많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영업이익이 좀 약간 떨어졌어요. 그런 악재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지금 뭐 테마성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갈 거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SG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SY 스틸텍이라면은 지금은 SG가 대장이다. 그래서 SG는 뭐 하는 회사냐? 이게 뭐 하는데 올라가냐? 이건 아스콘이라고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들어가는 이 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쟁을 했었을 때 뭐 건물들도 박살나지만 도로나 이런 아스팔트 이런 고속도로도 다 무너지게 되고 또 빠르게 물자를 이송하려면 이 고속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 그래서 이 아스콘을 제작하는 SG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SG 우크라이나인데 SG 우크라이나 철강 회사랑 슬래그 공급 MOU로 한번 또 시세를 준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진 않고 실제로 예전에 올라갔었던 이 SG가 올라갔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방한단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면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왔었는데 이때 한번 SG 본사에 가가지고 이 아스콘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그냥 관련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긴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한 번 정도 좀 쉬었다가 눌렸다 갔으면 저도 좀 공략을 해봤을 텐데 좀 바로 올라가가지고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도 잘 안 밀리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약간 좀 눌렸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런 타이밍이 왔었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후보가 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또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도 괜찮다 해서 좀 길게 보는 10월 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제가 또 다시 한번 공략 자리에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그러면 이거 SY 스틸텍도 아니고 SG도 아니다. 네네.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이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여라도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바로 한번 저희가 차트적으로 힌트 들어볼게요. 네. 자, 이 종목 예전에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거의 1,000원대에서 올라가가지고 5,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상승했다 조정 주고 상승했다 조정 주고 상승했다가 이제 쭉 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눌림목도 충분히 많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이제 요 최초 상승했었던 그거 자리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조금 시세를 좀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왜 지금 못 가냐? 이틀 전에 보호예세 물량이 좀 풀린 게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6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보호예세 물량까지 풀렸고 오늘도 역시나 좀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좀 크지 않았어요.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현대건설과 땡땡땡 해서 좀 관련된 수혜주다라고까지 기사가 좀 나왔는데 좀 크게 못 가서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SG라든지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투자 경고 종목이 걸렸을 때 오히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후발주자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와, 네. 진짜 우리 희망님은 정말 저희의 희망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실상 뭐 이게 차트만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런데 벌써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는 답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종목과 확실한 타점은 당연히 이제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다음 주에 시가 베팅 해봐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 있게 확실히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그리고 저렇게 길게 2023년부터 보니까 한 번 급등하고 계속 내리막길이었네요. 네. 현 시점에선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시사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번 같이 좀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15분 남짓 남았는데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짧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넥스, D&D 파마텍, 뭐 우양부터 태성, SK이노베이션, SY스틸텍, 뭐 한전사도 사실 재건 관련주로 몇 번이고 수익화를 시켰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어요. 뭐 시멘트, 통신장비, 건설 기계까지 사실 네.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좀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데 이 종목이 당장 다음 주에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전쟁을 종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건이라고 무조건 건설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명확하게 테마성을 띠고 순환매성의 움직임으로 딱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는 얘기하셨으니까 답 나왔습니다. 명확한 타점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플러스 보너스 종목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당장 보너스로 급등 공략주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면 되니까요. 명확한 종목과 타점까지 보너스 종목까지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러면 네. 우리가 한 1, 2주일 정도 충분하게 끌고 갔을 때 네.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쪽을 건설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의 상승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도 사실 건설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수요가 몰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건설주도 움직일 수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주가를 좀 눌렸던 그런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 뭐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면 뭐 서울 집값이 띄웁니다. 뭐 서울이 뛰면 이제 그 주변 지역도 같이 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일단 뭐 수익성적인 면에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라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건설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건설 쪽도 있지만 또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움직이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였는데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건설주가 다시 한번 뭐 조선주 다음으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9월달 금리 인하 전망 일단은 80%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건설주들이 어쨌든 대출 받아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됐었을 때 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또 기대감도 역시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건설업체들이 이제 호실적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GS건설 실적 발표 나왔고요. 뭐 HDC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수익성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건설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S건설입니다.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만 봤었을 때 이게 건설주가 맞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트적인 면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7월 달에만 이 급등한 부분이 거의 뭐 15,000원, 16,000원대에서부터 거의 19,000원까지 오늘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개파락으로 크게 밀렸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때 이제 뭐 사건이 터졌었죠. GS건설이 예전에 뭐 순살자이라고 맨날 이렇게 철근 빠졌다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좀 놀렸었던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구간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건설주에 비해서
GS건설이 많이 밀렸던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악화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악재를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처럼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건설주 되게 무거웠죠. 그리고 조선주 굉장히 무거웠죠. 하지만 오늘 조선주 보시면은 거의 1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건설주도 다음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GS건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상반기 영업이익이 1,64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한번 좀 턴어라운드 됐었을 때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신규 수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슈적인 면에서는 집값 상승이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해외 쪽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또 IR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보다는 이런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HTC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뭐 별다른 좀 큰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뭐 올해 그냥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오긴 했어요.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또 상승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이런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좀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좀 거래 대금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비중을 좀 많이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역시나 영업이익이 538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8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4분기도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택 현장에 대한 이런 원가 안정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나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조금 GS건설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 말고 네. 건설주가 막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건설주에서 굉장히 관심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저희가 네. 단기 스윙으로 볼 만한 건설주 사실 네. 방송 이거 저랑 진행하면서 네. 처음 가지고 네,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일단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쪽보다는 해외 플랜트 수주에 좀 더 집중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좀 가스전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장 단지를 짓는 이런 데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 힌트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총 1위와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박스권 자리를 뚫었어요.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오늘 좀 강한 거래 대금으로 좀 뚫어줬고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뚫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역시나 이런 GS건설 역시도 박스권 자리를 이제 뚫어주면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 좀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27,000원대 저항대 자리만 지지해 준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대형 건설주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큰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좌에 좀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천재인가 봐. 희망님이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종목을 생각도 안 하고 애초에 제가 이제 오프닝을 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라고는 아. 사실 애초에 생각을 못 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이 오프닝 때도 약간 힌트를 네.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참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네. 깜짝 실적도 시연을 해줬고요. 현 시장에서 어쨌든 되게 딱 치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수익급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지켜볼 필요성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건설주 앞으로의 시세 계속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이 종목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명확한 종목의 타점까지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한 5분 남짓 남았는데요. 제가 QR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수익률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전문가님이 이런 분입니다. 바이넥스, D&D 파마텍, 우양, LS 마린솔루션, 우진엔텍, 한국 BNC 업종마다 한 종목씩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진해빌과 청산이를 보면 각계의 전투로 시장이 어떤 종목이 매일매일 사실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그러한 수익의 공략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보너스 종목 선물 하나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가 앙탈 부려서 약속 하나 받아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무료 급등주까지 하나 더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월요일에 줄지 화요일에 줄지는 들어와 보셔야 아는 거고요. 시초가에 들어갈지 장중에 줄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들어와 보셔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50분까지 5분 남았으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 안 드려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문 딱 닫아 놓을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돈 벌어 가는 겁니다. 저희 QR 스캐너 어렵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또 시그니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봄 종목 게임 쪽 준비하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게임주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게임주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 게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좀 발매한 게임 중에 일단 루프슈터라는 장르 게임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총싸움 게임인데 예전에 그런 총만 쏘는 게 아니고 총을 쏘면서 이제 RPG와 결합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좀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잘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좀 잘 나왔고 동시 접속자 수도 잘 나와서 그래서 유심 있게 좀 보다가 지금은 타이밍이 한번 좀 온 것 같아서 이 게임 관련 쪽을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게임 회사가 뭐 신작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잘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잘 먹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먹히고 있는 게 그 게임 플랫폼 스팀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많은 게임입니다. 저도 집에서 깔아서 해봤는데 이게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손이 느려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말고 이제 다른 신작 게임 매출 순위도 이제 상위권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일본에서 나온 모바일 게임, 이 게임 뭐 말씀드리면 또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배제할게요. 일본에서 출시한 그 모바일 게임도 다시 한번 1위를 했고요. 중국에 출시한 게임도 있어요. 중국에 출시한 게임도 이번에는 아닌데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게임 역시도 매출권 순위가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게임만 가지고는 뭐 기대감 때문에 사라진 거 아니냐, 재료 소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다른 것도 있죠. 자, 8월 달에 이제 8월 25일 정도 될 거예요. 8월 23일인가 25일인가 정도 되는데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콘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3대 게임 축제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게임스콘 그 작년에 열렸었던 독일에서 열리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봐야겠죠. 자, 보시면 역시나 이거는 차트적인 면에서 항상 이렇게 바닥권을 제가 많이 잘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 여기서 이제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이런 매물대 자리를 뚫어줬거든요.
매물대 자리를 뚫었다는 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이거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자리를 뚫고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세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고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거를 해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월요일 날 다음 주 정도에 이 고점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이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종목이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게임 아까 말씀드린 신작 게임의 동시 접속자 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 정도에는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해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동시 접속자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게임주 나름이에요. 실적이 네. 잘 나오는 종목은 사실 주가가 잘 좋은데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네. 큰 게임사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답이 벌써 나왔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대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걸까요? 저희 커뮤니티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진짜 똑똑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다 같이 수익 보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분 좋게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